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도몽나입니다. 스테픈이 지금 바닥이 어딘 줄 모르게 업비트 기준으로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업비트만 하시는 분이라면 스테픈의 바닥을 모르겠죠? 바이낸스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지금 아주 중요한 지지선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지지가 깨진다면 36%의 하락을 추가로 감당해야 될 수 있으니 신규 진입은 조심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돈봉남님, 스테픈이 왜 떨어지는 건가요? 하시고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중국발 악재와 함께 루나 테라세트로 인해 코인의 펀더멘탈이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한번 잃으면 크게 무너지는 프로젝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거예요. 스테픈도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상승을 시작한 달러 인덱스는 최근 20년 만에 최고치인 105까지 올랐었는데요.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현재 3% 이상 하락한 상태이며 하락 추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지금까지 치솟은 이유는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안전한 피난처로 달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88명의 자산 분배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잔고는 9.11 사태 이후 최고치로 올라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관리사의 66%가 2022년 글로벌 수익이 악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에 앞으로도 당분간 현금 포지션 비중이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도이치뱅크의 전략가인 조지 사라벨로스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시장이 최근 몇 달 동안 엄청난 양의 달러를 비축해 놓았다며 이는 매우 실질적인 달러 고평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달러 인덱스의 최근 후퇴는 과매수 상태에서에 대한 일시적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봉 차트상의 달러 인덱스는 상당한 과매수 상태로 진입했는데요. 일봉 차트상에서 히든 다이버전스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달러 인덱스의 현재 하락세 이후로 다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가 조정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로화의 강세 전망이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5월 23일 매파적인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2022년 9월까지 금리 인상 계획을 약속함에 따라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 10여 년간의 비둘기파적 통화정책에서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지난 8년간 진행되어 온 유럽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실험이 몇 달 안에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통화의 흐름이 비트코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역사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찍고 하락할 때 비트코인이 대상승장에 들어섰다는 사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그렇다면 20년 만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지금의 상황에도 우리는 비트코인 불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장 그렇게 속단해서 안 되는 이유 또한 존재합니다.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 가격은 한동안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왔지만 이번 주에 들어 양의 상관관계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달러 시장의 추가 하락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의 회복세를 반드시 촉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기노업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추가 하락이 발생한다 해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2일과 9일에 일관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중요한 내용이니 일부만 빠르게 같이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은 올해 3월부터 콘솔리데이션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이제는 박스권에서 행보를 끝내고 새로운 방향성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현재 크립토 시장이 큰 변동성을 예상케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노란색 최선이 위치한 42.8%까지 올라올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거의 도달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 랠리를 펼쳐온 상태라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방향을 틀면서 알트코인들이 상승해주는 그림을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조만간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면 시장은 당분간
비트코인의 힘을 좀 더 실어줄 가능성이 높고요. 비트코인의 급락이 발생한다고 해도 알트코인에서 좀 더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노란색 추세선 위로 돌파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11포인트로 극단적 공포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립토 시장이 아직 확실한 공포 구간으로 들어서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이 큰 하락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에 들어섰다면 알트코인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알트코인 펀더멘탈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졌다. 둘째, 크립토 시장이 아직 충분한 공포 상태에 들어서지 않았다. 첫 번째 이유로 인해 우리는 현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시장은 올해 중에 확실한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로 인해 우리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잘 보셨나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추세를 뚫고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떤 상태일까요? 추세선을 뚫고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더더욱 알트코인 투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크립토 시장의 패닉이 나올 수 있도록 알트코인들은 더 큰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루나 사태로 인해 디파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기에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른 모든 알트코인들은 약세를 보이기 딱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브리핑에서 스테픈 말씀드렸었죠. 스테픈 코인 또한 살짝만 건드려줘도 크게 추가 하락이 가능한 상황이죠.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가치가 노란색 추세선이 깨질 위험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상승장의 경우도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치가 주요 추세선이 깨지면서 이더리움이 크게 하락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이더리움 투자도 상당히 위험한 구간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의 디파이와 NFT가 개념만으로 존재했던 2017년 당시와 지금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언스텐영의 블록체인 부문 총책임자인 폴 브로디는 최근 인터뷰에서 멀티체인의 미래를 낙관하지 않는다며 이더리움은 솔라나, 아발란체, 에이다 등과의 경쟁에 직면했지만 결국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인 난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더리움 기반의 NFT 거래량은 55만 이더로 전년 총 거래량 대비 4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더리움은 현재 분명히 실제 사용 사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17년과 같은 오랜 하락에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산시장 전체의 하락세와 크립토 시장 추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더리움이라고 할지라도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단기적인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기사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회계법인 울프앤컴퍼니에서 비트페이와 손잡고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사용처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 기사입니다. JP모건이 전통 금융시장에서 블록체인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를 담보물로 여러 자산 클래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밝혔고요.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행의 블록체인이 기간 투자와 디파이 플랫폼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하군요. 제일 또 중요한 발언은요. 지금 비트코인이 저평가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입니다. 억만장자 빌 밀러는 비트코인을 금융재앙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이 전쟁을 했을 때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했을 때 웨스턴 유니언은 그곳으로 송금하거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송금하는 것을 중단했지만 비트코인이 있으면 괜찮았었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전 세계 누구에게나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라고 했다는데요. 빌 밀러, 레이 달리오, 살리나스 등 억만장자들은 왜 비트코인을 좋아할까요? 어디 억만장자뿐일까요?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CEO들인데요. 테슬라, 우버, 애플, 엔비디아, 페이팔, 에어비앤비, 구글, 마소 등등
읽기도 힘듭니다. 너무 많죠. 이들은 대체 왜 비트코인을 좋아할까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D워드가 있는 것 아시죠? 주제 중에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며 대체 왜 비트코인인가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저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왜들 비트코인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신청 방법은 댓글에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